자, 이제 해싱 기술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해싱은 룩업 테이블을 용량을 룩업 테이블만큼 확보하지 않고 저장하는 데이터 개수에 비례한 만큼 확보해서 O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다. 그래서 이 해싱에 필요한 요소들이 뭐냐면 해시 테이블이 필요해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은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룩업 테이블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룩업 테이블이 되기 위해서는 임의 접근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의 접근한 배열을 이용해서 이제 해시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고 데이터를 이 배열에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시 테이블은 용량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룩업 테이블은 도메인 크기만큼의 용량을 확보해야 되지만 해시 테이블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1.3n 그러니까 n보다는 n개를 내가 저장해야 될 때에는 n 곱하기 1.3배 크기의 용량을 확보해 주면은 됩니다. 그러면 충돌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고요. 가끔 이제 해시 테이블 얘기할 때 이제 슬롯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슬롯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이제 해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저장할 데이터에 이제 해시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위치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해시 함수들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고 충돌을 적게 발생하는 해시 함수가 우수한 함수이고 이렇게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어떻게든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요소의 저장 위치를 찾아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키를 입력받아서 배열 색인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보통의 해시 함수는 이제 그 배열 색인 범위로 값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최종적으로는 이 해싱 기술에서는 배열의 용량으로 나머지 연산을 취해서 최종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위치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해시 함수로 해시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바로 쓸 수는 없고 배열의 용량이 11이다. 그럼 모두 11 해가지고 0부터 10 사이의 수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이것 때문이어도 충돌이 많이 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죠. 모듈러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충돌은 불가피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항상 데이터를 저장할 때 요 해시 비용이 필요한데 이 비용은 이제 그 맵이나 집합의 그 연산을 우리가 연산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얘는 저장되어 있는 요소와 무관한 비용이에요. 상수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지만 나중에 알겠지만 요 해시 함수의 실제 비용은 뭐에 비례할까? 키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키의 크기. 문자열이다. 그러면 문자열에 있는 모든 문자를 다 이용해서 해시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이 길면 길수록 해시값을 계산하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해싱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해시 함수를 써야 되겠고 해시 테이블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충분히라고 하는 건 1.3n만 확보하면 돼요. 수학적으로 보면 1.3n. 그리고 충돌을 효과적으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시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가능한 모든 키 값의 집합 S에서 0에서 n-1로 매핑해 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 이 m을 이 해시 함수의 차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뭘 해요? 캐패시티로 모듈러를 해줘야 되겠죠. 물론 해시 함수 자체에 얘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의 요구사항은 계산 속도가 빨라야 돼요. 얘가 느려 터지면 해싱을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해싱은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어떤 해시 값을 계산했을 때 그 값이 i가 요 범위에 있는 특정한 어떤 값으로 매핑될 확률은 n분의 1이 돼야 돼요. 균일하게 분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출력이 한 5개야. 근데 다 1로 가. 그럼 이거는 좋은 해시 함수가 아닌 거죠. 골고루 가야 돼요. 골고루. 그래야 이제 충돌이 가장 적게 일어나겠죠. 어느 하나로 값들이 많이 몰리면은 이제 그쪽에서는 충돌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n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s는 n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하겠죠. 함수를 만들면 여기는 이만한 입력들이 있는 애고 여기는 요만하니까 이게 함수가 되려면 다 1대1이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1대1이 아니라 여기에 입력의 범위는 어마어마한데 출력의 범위는 쪽 작아. 그러면 함수를 만들면 충돌은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충돌이 불가피한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특성 때문에 n개의 요소를 해시하면 특정 값으로 해시된 요소의 개수는 평균 n분의 n이 되는 거죠. 크기가 5개고 해시 m이 5고 10개를 해시하면은 이제 2개씩 보통 할당이 되겠죠. 2개씩 이렇게. 그런데 n개의 분포가 실제 충돌에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n을 랜덤하게 여기서 잘 분포가 되어 있으면 충돌이 적게 일어나는데 이 n을 어떻게 골랐는지에 따라서 이제 충돌이 또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보면. 그러면 해시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문자열을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문자열의 길이를 이용해서 해시 함수를 만들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문자열 길이가 예를 들면 dot과 cat은 다 3이니까 똑같은 것으로 매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은 거죠. 즉 이건 뭐냐면 해시 함수를 계산할 때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야 서로 데이터 값이 다르면 다른 곳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데이터 개수를 이용하지 않고 부가적인 정보, 길이라든지 뭐 다른 걸 이용하게 되면은 더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직접 이용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어떤 걸 생각해 봤냐면은 첫 번째 문자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시작하는 건 다 똑같은 데로 가겠죠. 저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즉 데이터를 모두 이용해야 돼. 하나만 이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문자열이 있으면 요 세 개를 다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이 세 개를 다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어떤 연산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냐면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걸 쓰면 안 돼. 만약 다 더한다. 그러면 DOG나 GOD나 똑같겠죠. 순서만 다른 거니까.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어떤 계산되는 값들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똑같은 값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무식하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랜덤한 수로 매핑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랜덤하게. 그런데 랜덤하게 수로 매핑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강아지를 저장한 다음에 또 강아지가 저장됐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번에 사용한 랜덤 값을 다음에 또 똑같은 랜덤 값을 가지고 찾아야 되거든. 즉, 이 해시 함수는 어떤 함수가 돼야 돼요? 결정적인 함수가 돼야 돼. 강아지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계산하면 늘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늘 똑같아야 돼. 늘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특성은 모든 데이터를 그 키값을 이루는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랜덤한 값으로 쓸 수가 없다. 그럼 이 해시 함수를 어떻게 만드냐?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해시 함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가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아주 훌륭한 해시 함수라고 알려져 있는 두 가지 해시 함수가 있습니다. 정수를 해시하는 해시 함수, 문자열을 해시하는 해시 함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가 해서 P로 모듈러 하고 있어요. P로 모듈러 하면 얘만 놓고 한번 봅시다. P로 모듈러 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죠? 범위가 어떻게 돼요? P로 모듈러 하면은 0부터 P-1이 되죠. 0부터 P-1이 돼요. 그러면 용량이 M이 P보다 커. 되게 크게 해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 못 쓰죠. P가 M보다 크면 문제가 없는데 P가 M보다 작으면은 M의 전체를 못 써요. 나중에 모듈러 M 해봤자 그냥 그 값이 되겠죠. 그래서 P의 범위는 M보다 커야 돼요. M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실제 자바에서 쓰는 문자 해싱하는 코드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구현한 건데 매번 x를 계속 곱해요. 그러면 이제 아까 DOG면 D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X 더하기 G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걸 쓰는 거고 이제 자바에서는 이 X 값으로 뭘 쓰냐면은 32를 쓰고 있습니다. 31. 소수를 쓰면 되는데 소수를 꼭 안 써도 되는데 하여튼 X를 X로 32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자바 코드에서는 요 모드 P가 없습니다. 모드 P를 안 쓰고 그냥 해요. 그래서 모드 P를 안 쓰는 이유는 이 P에 의해서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수를 해시하는 거는 이제 자바 코드를 보면 10을 해시하면 그냥 10 줘요. 그냥 그 정수 값을 리턴해 줘요. 저렇게 ax 플러스 b 뭔가 곱해가지고 어떤 해시 값을 만들지 않고 그냥 정수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효율적인 해시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맵에 저장할 때 저런 원시 타입 말고 어떤 새로 만든 객체를 키로 써서 저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자바 같은 경우에는 해시코드라는 걸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고
해시할 때 쓰는 해시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겠고, C++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그런 뭐 해시코드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비슷한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해시라는 자료 구조를 만들 때 그 함수에 넣어줘야 돼요. 어떤 해싱 함수로 쓸지를. 이런 원시 타입을 쓰면은 자체 라이브러리에 다 내장되어 있는데 원시 타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 만든 뭐 학생을 만든다. 근데 학생 같은 경우도 키로 학생 이름을 쓰면 문자열이니까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학생 자체를 키로 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시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바 시간에 아마 설명이 될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해시 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진 거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충돌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랬죠. 그래서 충돌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오픈 어드레싱, 클로즈 어드레싱 두 종류가 있어요. 오픈 어드레싱은 이제 원래 저장돼야 되는 곳에다가 저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픈 어드레싱이고, 클로즈 어드레싱은 충돌이 나도 원래 저장하는 데에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저장하는 데에 충돌이 나도 저장한다는 거는 그 위치에 하나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처리하는 곳, 그러니까 오픈 어드레싱 중에 가장 그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선형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선형 조사를 하는 거는 이 예제에서 보면 이 데이터를 해시했는데 요 두 곳만 empty이고 나머지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갔더니 이미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오픈 어드레싱은 그 위치에다 저장을 못하니까 비어있는 다른 데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럼 비어있는 다른 데를 어떻게 찾아가냐? 플러스 1라는 형태로 오면 하나씩 내려오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비어있네?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게 이제 오픈 어드레싱 하는 방법이에요.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맵 자료 구조들 또는 집합 자료 구조들은 해싱을 이용한 자료 구조들은 이 오픈 어드레싱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쓰냐?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문제는 오픈 어드레싱 썼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인데 얘는 넘어가고 어떤 방법 쓸 수 있냐면은 아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차원 배열로 되어 있었죠. 1차원 배열. 그럼 1차원 배열이면은 그 위치에 몇 개, 하나만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버켓 방법은 1차원 배열이 아니라 다차원 배열로 만든 거예요. 여기는 3개까지. 그 위치에 3개까지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얘도 3개까지 되니까 3개가 넘어가면 또 저장이 안 되는 문제가 있겠죠. 뭐, 이 경우에는 별도 넘친 버킷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건 뭐냐? 별도 넘친 버킷은 이렇게 그 테이블 그래서 3 곱하기 크기의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간에 하나를 더 만들어 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도 안 되면 여기도 넣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은 찾아갔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될까?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아까는 어떻게 돼? 선형 조사를 했어. 해싱했는데 갔더니 거기에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찾는 데이터가 아니죠. 충돌이 났으니까. 그럼 가서 뭘 해? 집어넣은 그 찾는 데이터와 저장된 데이터를 비교해야 되죠. 비교한다 그 다음에 뭐해? 아래 거와 또 비교해. 또 비교해. 그러다가 일치되는 걸 찾죠.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얘랑 비교하겠지? 얘랑 비교하고 또 얘랑 비교하고 여기도 없어. 그러면 일로 와서 여기 있는 애들 하나씩 또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비용이 어때?
상당히 나빠지겠죠. 그래서 충돌이 많이 나면 안 돼.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실제 더 많이 쓰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대부분의 그 해싱을 이용하는 집합이나 맵 자료 구조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1차원 배열인데 뭐의 1차원 배열이냐면 단일 연결 구조의 1차원 배열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제한이 없이 계속 집어넣을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많이 집어넣으면은 성능은 별로겠지. 왜냐하면 여기 가서 얘야 다 살펴봐야 되니까 비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해싱은 충돌이 적게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충돌이. 그럼 충돌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는 나중에 수요일 날 설명드리고 요걸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용량이 크면 클수록 충돌은 적게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용량을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낭비되는 공간은 커질 거예요. 근데 해싱은 목표가 뭐야? 평균 5 안에 접근 속도를 제공하는데 용량을 세이브하겠다는 거죠. 용량을 최대로 가면 룩업 테이블이 되는 거고 용량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는데 해시 테이블 크기가 m이고 여기에 n개를 저장했을 때 충돌이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충돌이 그러니까 해시 테이블의 슬롯 수가 m이에요. m. 거기에 n개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률을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구술 갖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면 주사위 갖고 확률 얘기하는데 이런 통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총 몇 개? m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술이 n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구술이 2개 들어가면 뭐가 일어난 거야? 충돌이 난 거죠. 그래서 충돌이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알고 싶어요. 충돌이 발생할 확률을. 그러면 충돌이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구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구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충돌이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돼? 1 빼기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 확률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 하나에는 어디 들어가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갔다고 봐. 첫 번째가. 그러면 이 두 번째에는 어디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확률이 뭐가 돼? m의 n-1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서로 다른 데 들어갔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 들어가야 돼? 저 두 개를 뺀 나머지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1에서 뺐으니까 요거를 해서 기대값을 구해보면은 요 정도가 나옵니다. 2m 나누기 n의 제곱. 요게 이제 기대값이에요. 충돌이 일어날 기대값. 그러면 m을 2의 n제곱으로 놓으면은 어떻게 돼? 기대값이 뭐가 돼? 1. 그러면 2의 n제곱 정도 크기로 그거를 확보해 놓으면 해시 함수가 훌륭하다. 해시 함수는 균일하게 n분의 1 아까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 함수다. 그러면은 이 정도 만들어 놓으면은 충돌이 일어날 기대하는 값은 한 번 정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n개를 저장하는 동안 한 번. 그 정도는 괜찮죠. 충돌이 한 번 일어나면은 개를 접근할 때만 2번 비교가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한 번 비교로 있냐 없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훌륭하죠. 근데 얘도 좀 많다는 거예요. 나는 n개 저장하는데 2의 n제곱까지 공간을 확보하기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더 확률을 줄이고 싶으면 해시 테이블 만들 때 얼마로 확보해 주면 돼요? 요만큼 확보해 주면 더 좋아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크게 n제곱 확보해 주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n제곱 확보해 주면 어떻게 돼? 0.5 정도죠. 2분의 1. 일어날까 말까가 되는 거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n제곱까지 되는데 얘를 실제 많이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0.75가 되면 이 0.75가 뭐냐면은 로드 팩터라고 그래요. 로드 팩터. 그래서 크기 m 나누기 n 나누기 m n을 m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이 중에 통이 비어 있는 애, 그러니까 차 있는 애의 비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75%가 차여 있어요. 75%. 100개 중에 100개의 통이 있으면 75개가 지금 값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급격하게 그 충돌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거의 4분의 3이 찼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데이터 넣을 때는 충돌이 많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0.75가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로드 팩터가. 그럼 0.75가 안 되게끔 만들려면은 m을 항상 얼마만큼 확보하면 돼요? 1.3n보다 크게 확보를 하게 되면은 로드 팩터가 0.75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데이터 해시 테이블을 만들 때 n개를 내가 저장할지 알아. 그러면 해시 테이블의 용량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1.3 곱하기 n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1.3n으로 확보하지 않고 적게 확보했어요. 그럼 적게 확보를 하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서 저 적재율이 증가되겠죠. 근데 적재율이 증가하다가 0.75가 넘을 거예요. 어떤 순간이 되면. 그럼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 0.75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성능이 어떻게 돼?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라이브러리는 그때 어떻게 할까? 적재율이 초과됐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라이브러리에서는 뭘 해야 해결이 돼? 용량을 늘려줘야 되죠. 그래서 동적 해시 테이블이라는 걸 씁니다. 해시도. 우리가 그 선형 배열 리스트 만들 때 공간을 다 썼는데 이제 늘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1.5배, 2배 늘려가지고 계속 확장을 해주죠. 근데 이 해시 테이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적재율을 이용해요. 그래서 적재율이 세팅이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보면 알겠지만 0.7 아니면 0.75예요. 그리고 내가 만들 때 적재율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조금 더 빠르게 늘어나게 하면 적재율을 0.5 쓰시면 더 빨리 늘어나겠죠. 근데 동적 해시 테이블을 썼을 때의 문제가 뭘까요? 동적 해시 테이블 쓴다는 건 뭐야? 해시 테이블을 요만큼 만들었는데 이제 많이 저장해가지고 적재율이 0.75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만큼 만들어서 기존 데이터를 일로 옮기잖아요. 근데 선형 리스트에서 2배 확보하고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죠? 그냥 공간을 2배 크기로 만든 다음에 뭐만 해주면 돼? 메모리 복사만 해주면 되지. 0에서 거기까지만 메모리 복사해주면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메모리 복사가 돼요? 해시 함수는 똑같은 거 쓰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해시 함수는 항상 끝에 뭐가 달라져? 뭘 해줘야 돼? 캐패시티로 모듈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동적 해시 테이블은 2배로 확보해 준 다음에 기존 데이터들을 해시 값을 다 계산해서 또다시 새로 넣어줘야 돼요. 그냥 메모리 복사하면 안 되고 다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럼 그 비용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해시 테이블은 동적 해시 테이블로 쓰시면 안 돼. 그 얘기는 뭐야? 처음에 내가 만들 때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돼.
그럼 내가 충분히 확보를 못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몇 개 저장할지 몰라. 그래서 그걸 1.3을 세팅해가 애매해. 매우 크게 확보해 줄 수도 있는데 낭비될 것 같아. 그럼 그때 뭘 써요? 못 쓰면 돼. 그때는 그냥 트리맵, 트리셋을 쓰세요. 그러니까 해싱은 동적 해시 테이블 기능을 활용하는 순간 더 느려요. 속도가. 그래서 이제 이 집합 자료 구조나 C++ 자바는 두 종류를 제공해요. 해싱도 제공하고 해싱을 이용한 집합 자료 구조 또 맵 자료 구조 제공하고 그리고 요걸 이용한 집합 자료 구조 제공해요. 근데 해싱이 O1에 평균적인 O1 비용이 제공하려 그러면 1.3n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1.3n을 적절히 확보해 주지 못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리고 너무 크게 확보하면은 공간이 너무 낭비될 것 같아. 그럼 차라리 트리맵을 쓰세요. 트리맵은 공간 낭비가 되나? 노드 수만큼. 내가 저장하는 키의 개수만큼의 노드만 생기는 거예요. 트리니까. 이진 트리로 노드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로그 M 비용이에요. 로그 M 비용이니까 걔도 느린 거 아니에요. 트리맵도. 그래서 트리맵을 써야 될 또 다른 이유도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해싱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트리맵을 쓰시는 거예요. 트리셋, 트리맵. 그리고 그게 어때 되다? 바로 이럴 때. 동적 해시 테이블. 그리고 이 해시 테이블과 관련해서 어떤 게 또 있냐면 A를 최종적으로는 뭘로 모듈러 해요? 캐패시티로 모듈러를 해요. 근데 이게 또 수학적으로 또 그런 게 A 모드 M을 했을 때 A와 M이 공약수를 갖고 있어요. 공약수를 갖고 있으면 이 B는 이 K의 배수로밖에 안 나와. 즉 10, 20, 30, 40, 50을 M이 4일 때 모듈러 하게 되면은 0 아니면 2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모듈 나머지 연산에도 좀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냐면은 저 M이 뭐가 되면 A와 공약수가 없을까? A와 공약수가 있으면 좋지 않아요. 해시 함수의 결과값과 용량으로 나머지 연산하는데 이 M이 얘와 공약수가 없으면 더 좋아. 충돌이 더 적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 M을 뭘로 만들면 돼요? 소수로. 그래서 시작할 때 소수 1.3 보다 큰 애인데 어떤 애로 1.3m보다 큰 소수로 m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찾는 것 자체가 번거롭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이런 애들만 저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내가 저장하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특정한 애들로 몰려 있지가 않고 골고루 데이터들이 있으면 뭘로 모듈러 해도 문제는 없어요. 공약수가 좀 있든 없든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이 캐패시티도 짝수보다는 뭐가 좋을까? 홀수가 좋아요. 홀수가 좋습니다. 짝수는 얘가 짝수 나오면 무조건 2의 공약수가 가져요. 그래서 홀수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 7을 하면 얘 그 다음에는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2 하면은 14로 하잖아요. 곱하기 2로 하지 않고 7 곱하기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늘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용량 동적 해시 테이블 쓰더라도 소수로 쓰면 딱인데 소수로 쓰기가 뭐하니까 힘드니까 매번 소수 찾는 것도 시간이니까 소수로 안 찾고 이제 홀수만 되게끔 해서 쓰게 됩니다.